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하에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 출마한 비교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려 70명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청와대 국정운영 1순위는 총선이었다고 간주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건 진짜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문재인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와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을 향해 경제는 실패했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 경제 폭망시키고 북한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나 쳐듣고 4+1 듣보잡 연합체를 구성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현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들 손발 자르기로 삼권 분립은 개나 줘버리고 문재인의 지난 발언 중에서 진짜 날짜만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고치면 마치 예언자의 말처럼 들리지 싶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일부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4일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국민들은 공수처에 의해 주권자로서 기대와 권리를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사실상 불응하고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가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청와대에 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째 집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에 수차례 영장 집행 조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현재 압수 대상 서류에 이미 제출 등 어떤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재직 중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17일 오전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2는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함정호, 천계흥, 신영무, 하창호, 김현 변호사와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 조희진,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17일에도 검찰은 친문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17일 조국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연 황운하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동배짱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4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며 가능한 출석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황운하 전 청장은 총선 출마 준비로 바쁜 데다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하려 한다며 사실상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룰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도 거부하고 최강욱 황운하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모두 배째라는 식으로 법치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민심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겁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5일 만에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이 일가 수사의 실무지휘자인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은 이성윤 지검장 취임 뒤 열린 16일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읊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건 헌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현 정부 검찰 직제 개편을 주도했고 13일 취임사에선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성윤 지검장을 직속부하 검사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지검장을 보조하는 차장검사가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공개 석상에서 항명성 발언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는 보통 지검장과 함께 수사 주무를 맡는 부장검사를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간의 충돌은 짐작했지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송 차장의 항명성 발언에 담담하게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취임 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주요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검장이 내주쯤으로 예상된 차장, 부장검사 물갈이 인사를 고려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 핵심 보직에 있는 윤석열 라인이 갈리고 이성윤의 사람들이 오길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의 빅3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거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중앙지검과 대검 소속 검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인사로 좌천된 한 대검 간부는 이제 이성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정권의 입장에만 서왔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의 손발이 다 잘려나갈 동안 이성윤은 자리만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 계획도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국장 시절 추진했던 일입니다. 중앙지검 부장들은 16일 이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입지가 취임 5일 만에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성윤이 확실한 자기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중앙지검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 부장검사들이 등 돌리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성윤 지검장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은 이성윤이 법무부 검찰국장 때 검찰을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답답함을 드러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와 여권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상인과 신라젠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곧 이성윤 지검장에게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주요 사건마다 핵심 피의자의 기소 범위를 놓고 다수의 안을 만든 뒤 고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권력 수사에서도 기소 범위를 절제한다면 수사팀은 물론 강경한 수사를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청와대와 검찰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면 변호사 개업해도 정관예우에 대한 대우가 시원찮다고 합니다. 과연 이성윤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현 정권에 기생해봐야 고작 몇 년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국민이 검찰 사정에 대해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누가 권력의 충견이고 누가 국민의 편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